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당정청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술 더 떠서 무슨 조선 총독이니 그리고 그가 콧수염을 기른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신년사를 전후해서 밝힌 독자적인 대북 지원 정책, 예를 들면 도로, 철도의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의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표변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왜냐? 과거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내정 간섭을 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을 했을 때는 비겁하게 침묵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2016년 2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이죠. 탄핵 사태 10개월 전입니다. 자, 그것도 무슨 외신 기자 간담회라든가 또는 무슨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협박을 해댔던 것.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양국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이 한 가지 문제는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이따위 식으로 협박을 해댔습니다. 추공위가 한 얘기는 전부 다 3년 후인 지금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 군비 경쟁을 초래해서 긴장이 고조됐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사실이 아닐 것을 이른바 전망 내지는 협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비겁하게 침묵했었습니다. 이 추공의 발언에 비하면 해리스 대사가 외신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낙관주의는 고무적이지만 그에 따른 행동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 100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 한국의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도 결국은 물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 개별 관광 모두 다 엄청난 캐시가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의 위반이고 유엔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식의 제재 위반은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당정청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퍼붓는가? 청와대는 주한 미국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자, 또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협력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 북한에 대해서 물품을 수출하는 것, 이런 자기 나라들의 주권을 유엔의 특별 제재 속에 제한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나라가 유엔의 제재, 보다 큰 국제사회의 제재에 발맞추기 위해서 각 나라의 주권을 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통일부 대변인이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이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정 간섭과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친중파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성 총독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주일 미군이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네티즌들은 코수염을 또 문제 삼으면서 뭐 쪽발이, 혼혈인 군발이, 해리스가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이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그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다. 그를 일본 혈통으로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라면 틀림없이 인종차별로 여겨질 것이다. 해리스 대사 자신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내가 코수염을 기른 이유는 그저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코수염을 길렀던 사람들이 있다.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나는 주한 일본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다. 식민지 역사를 내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왼편에 마지막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이 좌파 세력이 당정청이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하나 이 대북 관계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총선 때 대단히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써먹었던 효순 미선양 사건, 그때 효순 미선양 사건을 이용을 해서 반미 촛불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써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론까지 터져나왔던 상황. 그러나 효순 미선양을 팔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는 노무현은 성공했습니다. 자,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다가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식어 들어가니까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나라들이 주권을 유보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는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가 아쉬우니까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식의 대북 정서에 빠져서 개별 관광을 하려면 제대로 보십시오. 북한이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평양의 중심가, 일종의 수족관 같은 데 보지 말고 북한이 얼마나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는가. 그 후진적이고 가난하고 피폐한 곳을 볼 수 있는 데에 이 좌파들을 개별 관광이 아니라 집단 관광을 시키십시오. 감사합니다.